안녕하세요, 김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인데요. 네. 휴대폰을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기 쉽죠. 네. 그러니까 목이 이제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는요, 거북목 예방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어떨지 바로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크 써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깨끗한 공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사라졌지만 일부 경기와 충청, 정북 지역에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외 전국 곳곳으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충남과 영동, 경기 남부와 제주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서와 충북, 그 외 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돼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KF가 적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켜 출근길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져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는데요. 조금 전 7시를 기준으로 충남 논산과 경기도 광주, 대관령은 시정이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 2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출근길 조심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제주엔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밤부터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0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5도 안팎까지 떨어진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엔 햇살이 내리쬐긴 하지만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울산 20도, 대전, 대구, 광주 19도, 강릉 18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아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모레는 강원과 충북,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3배나 높고 피로 해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목의 기침과 염증, 가래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다소 흐린 하늘이지만 따뜻한 유자차로 상큼하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네.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작 수소차 보급은 더디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소 전기차에 충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 근처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보입니다. 시설이 심리가 폭발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수소차는 대기 오염이 전혀 없으면서도 충전도 5분이면 가능한데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 수소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2곳을 포함해 충전소는 불과 10곳. 이마저도 충전소가 도심에 있는 프랑스 파리와 달리 한국은 기준이 엄격해 도시 외곽에 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도 성남에서 여기까지 충전으로 왔거든요. 여기는 또 주말에는 안 열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서울시가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운행하겠다던 수소 시내버스도 2달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승용차는 5kg이면
하루에 한 뭐 700km 정도 간다고 25km를 충전을 시켜야 돼요. 대규모 시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셀프 충전은 물론 학교 근처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곳도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현재 수소전기차 사전 계약자는 2,700명이 넘지만 올해 책정된 수소차 보조금은 240대만 지원 가능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현대차는 성장이 더딘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장미화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깨나 목에 곰 한 마리씩 얹고 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피로곰이라고. 그 정도로 피곤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예견한 노래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뭐예요? 곰 3마리가 한 어깨에 있어. 예, 3마리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실제로 뭐 곰은 아니지만 네. 목에 한 15kg짜리 돌덩이 하나 올리고 다니고 있는 것 진짜 같아요. 그냥 언뜻 보기엔 그래요? 굉장히 네. 가벼워 보이는데. 고개가 앞으로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아, 그래요? 어. 머리를 좀 잘라볼까? 그러네요. 수치 많아서 그런가요? 자, 제가? 오늘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웬 네. 곰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거북목 방치하면 다리 마비 온다. 와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내 목에 얹혀있는 15kg의 정체, 과연 어떤 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이건목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성함에서 이미 그러니까 거북목, 이건 목. 예. 옛날에 목치료라고 태어났어요. 15kg짜리를 목에 얹고 있다. 이러면 이제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kg면 거의 1.5리터 생수 한 10병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역시 비교하는 게 다르네요. 15kg이니까 나는 신생아 4명 내지 5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는 생수병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생수가 편하신지 신생아가 편하신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신생아 4명에서 5명의 무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이게 15kg이 어느 정도인지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여기다가 15kg짜리 네. 박스를 준비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야, 요거 한번 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생수병에- 여기 저울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예. 여기다 한번 재볼게요. 잠깐만요. 어우. 이게 정확하게 15kg예요.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만만치 않은 네, 무게인데 정확하게. 이거 네. 보이나요? 근데 뭐 예, 보여드려야 15. 되죠. 네, 가슴에 15. 와닿진 않아요. 이제 거꾸로 안에 보니까 내용물을 좀 15인데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자, 하이. 자, 와, 그 정도 무게예요? 그 정도 소리가 날 아니 정도예요. 이게 어, 야 드는데 네. 묵직하네요 진짜. 그래요. 저희 그 아들 딸 쌍둥이가 어. 지금 11kg 각각. 정도 되는데. 네. 네. 야 이게 15kg이니까 제가 쌍둥이 하나 아는 것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제가 한번 안아볼게요. 쑥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예. 검증을 잘 해보겠습니다. 받쳐주세요. 잘 자 받쳐줘. 놓습니다. 네.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네, 정말 근데 이 정도 이거를- 무게가 야. 목에 얹혀져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차라리 뭐 아령이나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걸 해줬으면. 근데 들어보니까 믿기지가 않아서 네. 굉장히 네. 무겁네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와우. 예, 우리 목에는요, 네. 원래는 이렇게 머리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이게 C자형으로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져 있어요. 커브가 만드는 게 정상인데, 예, 목을 앞으로 자꾸 숙이다 보면 일자목이 돼요. 그 무게를 못 견뎌서요. 그래서 네. 결국은 거북목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앞으로 밀려 나온 그런 형태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형태가 되게 되면은 형태가 돼서 이렇게 목이 1cm 앞으로 숙여질 때마다 우리 목의 하중에 2에서 3kg 정도 무게가 가해진대요. 네. 그래서 이게 한 30도 정도 가해지면 17, 8kg, 무려 15kg 더 많은 그 정도 목의 하중이 받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C자형인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인 약간 거예요. 완충작용을 한다는 네. 거죠. 근데 일자형이 되면은 그 무게감을 그대로 받는 내가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나는 거북목일까? 그렇죠. 이거란 말이죠. 예. 네.
요즘 저도 하도, 거북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할 때는 거북목이 아니고 짧은 목 같아요. 네, 굉장히 짧아 보이거든요. 굵고 짧은 목. 뭐 좀 짧지만 그래도 커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행이에요. 그래도 자, 예. 거북목은 아니고 짧은 목이면. 아니 너무 짧아서 그걸 볼 수가 없어 지금 커브를. 예.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이 목 전문가.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제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나오셔보실래요?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제가 공부할지. 화면 이렇게 볼 때 옆으로 이렇게 써보실래요? 이렇게. 옆으로 써보시면은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어깨하고요, 네. 귀 끝하고 일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자가 이루어지면 되게 같은 각도 내에 있으면은 거북목이 아니다. 전 아니에요? 아까 숙여지면은 거북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되면 임시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잰다고 하니까 원래 이러던 사람이 재니까 이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잘 안 돼요 거북목.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최혜정 MC가 본인은 무겁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최혜정 MC가 한번 가볼까요? 야 이거 궁금한데 네. 최혜정 MC가 제가 이쪽에서 완벽한 보겠습니다. 모습이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옷 색깔도 좋은데 자, 과연 거북목일까요? 궁금해서. 약간 앞으로 가 있네요. 아 그래요? 앞으로 좀 들어봐, 가 있죠? 고개를 들어봐요. 진짜 그러네? 네. 약간 앞으로 그래, 가야- 약간 예. 지금 든다고 든 건데 제가 지금 기울어져 들어봐 있는 해서. 형태가 제가 지금 보이시네요. 보이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최혜정 MC가 예. 거북목 이거는 신문에 날 거. 예, 앞으로 쌍감이네.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건 아니죠? 아니 심하지는 않죠. 그렇죠. 심하진 않지만 거북목이다. 교정이 가능한 아, 정도. 저도? 장미화 그래. 씨도 한번. 오늘 출연료는 이걸로 다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 옆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봤을 때 귀가 어떠세요? 귀가 약간 정상에 들어가죠? 거의 정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보기에도 정상에 들어가 있을 때 괜찮아 보이네요. 정상에 들어가 있어서 목이 아주 정상적인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거울 앞에서 해서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누군가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2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는 모태솔로다 도저히 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누가 안 봐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없을까요? 요즘 1인 가구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쓰셔가지고 벽에 벽에 쓰셔갖고 앞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어깨만큼 뭐 발을 벌리시고 어깨만 발을 벌리시고 벽에다가 얼굴을 대세요. 벽에다 이렇게 얼굴을 대시고 뺨을 돌리셔서 이렇게 벽에다 대시는 거예요. 벽을 대시면은 발끝도 닿고 뺨도 닿죠. 그 상태에서 어깨를 앞으로 숙여서 벽이 닿는가 안 닿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닿아야 정상이에요? 안 닿아야 정상이에요? 이 시청자분도 해보시면 벽에 어깨가 닿으면 정상. 이거 거북목이 돌렸을 때. 있으면 안 닿겠죠? 안 닿거나 닿으려는데 억지로 닿고 통증이 있으면 비정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얼굴을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처럼 뺨이 닿는데 어깨가 닿는가 안 닿는가 그러네요. 숙였을 때 그러네.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목이 앞으로 빠져 있으면 옆으로 돌렸을 때도 사실은 어깨가 닿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통해서 거북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요. 거북목 아닌 사람들을 찾기가 더 어렵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40, 50대 사람들 그렇게 거북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전에는 거북목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10대부터 30대 정도,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이 잦은 연령층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전체 거북목 환자 중에 40대 이상인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9.6%. 그러니까 거진 70%에 가까운 비율이 이만큼 거북목 환자에 지금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거북목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거든요. 지하철 그 한 자리 6명인가 7명 앉아요. 그러면은 한 명 정도만 빼고 전부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 한 명은 뭐 하느냐? 자고 있어. 졸고 있죠. 그 나머지는 전부 스마트폰. 뭐 연령대도 너무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잖아요. 전부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노안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죠. 이 자세가 편해요.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볼 때 거북목이 많이 생기다 이런 일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는 거 외에도 또 다른 거북목의 원인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뭐 책상인데요. 책상이요. 지금 여기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공부 끊은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책상이 왜요? 네, 책상에 뭐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청소년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주무시죠. 주무시다 보면은 고개를 반드시 주무시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옆으로 주무시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반기시는 들고 옆으로 잘 이렇게 펴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척추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 이게 다리를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척추가 돌아간다고요, 허리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많이 자게 되시면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습관적으로 주무시다 보면 이 척추가 휘어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척추 측만증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무시다가 보면 다 주무시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숙여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떠 있잖아요. 그럼 목의 하중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중에서 거북목, 일자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럼 꼭 엎어서 자야 된다면 머리를 충분히 기대고 자야 되겠네요. 충분히 앞으로 정면으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책상에 잘 때 제일 좋은 자세가 옆쪽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편해요. 맞아요. 저도 많이 잡아서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자는 친구들이 꼭 자고 일어나면 트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왜 그런 거죠? 트림을 하면 이런 거죠.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다 보면요. 너무 쓰면 흉곽이 가슴에 이 균형이 앞으로 좀 이렇게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 이런 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깨만 펴도 소화나 가슴에 답답함이 없어지는 것이 그러한 이유죠. 야, 정말 척추뿐만 지금 아니라 화면에 소화기관이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 의원님이. 근데 스마트폰을 봤을 때 우리가 한 30도 정도 숙이기만 해도 17, 18kg 정도의 무게가 가해져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어때요? 더 수줍음이 많아 고개를 한 60도까지 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딸도 그러는데요. 근데 27, 8kg까지 무게가 가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디스크가 그래서 10대부터 발생이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들부터 사실은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좀 제대로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제가 되네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지금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자는 분들도 있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몸을 뒤로 반대로 뒤쪽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목에 어떤? 앞쪽으로 하는 것보다 뒤쪽으로 가는. 너무 젖히게 되면요, 목에서 머리로 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접혀져 가지고 두통이 유발될 수 있고 머리가 가운데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너무 심해지면 자율신경계까지 문제가 돼서 오심, 구토 이런 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건 뒤로건 너무 심하게 젖히면 이제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네요. 항상 과불급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책상에서 좋을 때를 살펴봤는데 아예 잘 때, 베개를 벨 때도 또 그때도 거북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자세 자체가 척추의 정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높은 베개를 사용했을 때는 거북목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아까 스마트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젖혀지게 되죠. 저 상태로 이제 주무시게 되면 적어도 한 7시간 정도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목의 커브, 얘기하셨던 이제 C자 모양의 커브가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분은 좀 억울하네요. 스마트폰은 보기라도 했지. 자고 있었는데 거북목이 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분은 깨어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보고 잘 땐 높은 베개를 벤다는 게 요즘 문제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높은 게 나쁘다. 뭐 고침 단명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럼 낮은 베개를 베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이건목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거북이었습니다. 목 따순다. 그런데 이렇죠. 너무 낮은 베개를 쓰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신경이 접혀져 갖고 두통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딱딱한 베개들을 또 좋다고 막 쓰시지 않습니까? 목침 쓰는 분들 목침. 목침. 그렇게 쓰면은 척추 관절에 직접 압박이 가해져서 디스크들이 만들어지거나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딱딱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인체와 가장 비슷한 것들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거북목도 있고 일자목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두 개는 차이가 뭘까요? 비슷해 보여요, 여기.
일단 거북목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목에 있는 C자 형태가 사라지게 되면서 일자로 펴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위로 있는 게 아니고 앞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잠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 있는 하중을 제대로 지탱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같이 있는 게 라운드 숄더죠.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말려 들어간 모양이 동반이 되기가 쉽고요. 일자목은 이제 목에 있는 커브가 없이 일자로 위로 곧게 돼 있다 보니까 척추랑 척추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전을 하거나 목을 움직이거나 할 때 굉장히 뻣뻣하고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특히나 뭐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났을 때 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목이 뻣뻣하고 아픈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일자목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역C자형, 그러니까 뒤를 향해서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커브가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목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쪽은 신경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위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목만 그냥 거북목이고 이게 좀 흉하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다리마비까지 올 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무시무시하네요. 예, 이게 목 디스크가요 요즘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일생에 허리를 아플 수 있는 확률이 90%, 목이 아플 수 있는 확률이 30%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을 하면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목 디스크가 대부분 다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 디스크가 오면 되게 처음에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다가 그다음에는 어깨가 아프게 되고 또 등이 아프게 돼요. 등이 아픈데 그다음에 팔, 다리가 이제 팔이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되는데 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심하네요. 예, 가운데로 신경이 눌리는데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이제 척수형이다, 멸프라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척수형 표현을 쓰는데 척수가 가운데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전도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심하게 들리면은 환자들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다리가 잘 안 걸어진다. 처음에 이렇게 호소를 해요. 두 번째는 흐느적거려요. 그러면 허리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보러 오는데 되게 그렇지 않고 목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마비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되게 무섭네요. 그리고 목하고 다리는 멀어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마비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어깨에 담이 걸린 것 같아서 자꾸 어깨 치료만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어깨 담이라는 것은요, 이제 운동을 하고 그 격렬한 운동을 하고 어깨가 아픈 것은 담이거나 그럼 편안하고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데요. 목 디스크로 오는 신경통이 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가 아프거나 등에 일정한 통증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목에 신경이 눌린 거랍니다. 그런 경우는 정밀 진단을 봐서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저희가 거북목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목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 디스크 이것이 궁금하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목 디스크와 50견의 차이는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어떤 분이 목 디스크인 줄 알고 디스크 병원 찾아갔더니 50견이라 그래갖고 좀 허무하더래요. 그리고 내가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차이가 뭘까요? 아까 목 디스크 증상 잠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보면은 어깨 통증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50견이랑 목 디스크가 모두 증상이 발생을 할 때 어깨 통증이 동반이 될 수 있어서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감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팔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견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 이 주변에 있는 뭐 근육들이나 관절강 안에서 퇴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 쪽에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수록 통증도 어깨 쪽으로 통증이 국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관절의 범위,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렸을 때 제한이 많아지는데요. 반대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쪽에서 나오는 뒤쪽에서 나오는 척수 신경으로부터 통증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신경은 목 쪽 뒤에서부터 어깨 쪽으로 쭉 뻗어 나오거든요. 오히려 팔을 들게 되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신경이 덜 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팔을 들었을 때 증상이 오히려 좋아지게 되면 디스크에 가까운 거고요. 증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면 50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는 손끝까지 저리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50견은 어깨만 국한된 통증, 그리고 디스크는 심해질수록 점점 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손끝, 발끝도 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목 디스크 하면 목 협착증하고도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게요. 차이가 있겠죠? 예, 우리가 목 디스크 하면은 뼈가 7개가 있거든요. 목뼈에는 7개인데 뼈하고 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라고 디스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디스크가 어떤 파열을 일으켜서 옆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디스크 신경통이 되는데요. 이 대개 30대 중반부터 이렇게 퇴행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한 10년이나 15년쯤 지나면 그 디스크들이 주저앉으니까 뼈들이 이렇게 주저앉게 돼요. 뼈가 주저앉아서 뼈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옆으로. 자라나서 뼈들이 신경 있는 공간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은 협착증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대개 51세를 기준으로 해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50세도 아니고 51세, 50대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자연 치유가 안 돼요, 협착증은. 그래요? 그래요? 예. 자, 여러 가지 그 목 디스크와 차이점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 코골이가 심하면 목 디스크다? 코골이도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목의 곡선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목의 곡선과 코골이가 실제로 연관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잠을 자게 될 때 뒤쪽으로 이제 젖혀서 자다 보면 목에 있는 곡선이 없어지면서 일자목이 되죠. 이러면 기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코골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아무래도 일자목이 계속 발생을 하면 아까 디스크로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골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목의 커브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디스크로 발달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요즘은 디스크 예방용으로 해서 기능성 베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기능성 베개도 초기에는 코골이 예방용으로 사용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뭐 특별하게 뚜렷하게 코골이와 디스크 자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코골이와 목 디스크도 관련이 있다 이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목 디스크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예. 목 디스크는 7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디스크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제 5번하고 6번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4, 5번하고 6, 7번도 같이 발생이 되고 또 목을 다친 경력이 있거나 목을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목에 한 군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목이 여러 개의 뼈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치료하기 어렵죠. 수술한 선생님도 하나 정도는 수술해드리기가 좋은데 여러 곳에 보면은 이렇게 다 묶어놓으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수술하기도 참 어렵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목 디스크 하면 수술이 재발이 많이 한다고 해서 수술도 많이 좀 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뭐 목 디스크가 아니고 허리 디스크도 똑같은데요. 디스크를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이제 수술이 먼저가 아니고요. 일단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물리 치료와 같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얘기하신 대로 재발이 많았을 경우에 수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존에 분절돼 있는 뭐 디스크나 아니면은 골극이라고 하죠. 뼈가 자라서 나온 이런 뼈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내고 여기에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아니면 자가골을 넣게 되거든요. 잠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레벨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너무 여러 레벨을 동시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고 같이 움직이게 돼서 불편감이 좀 오히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이전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친 후에 결정하시게 됩니다. 네, 어쨌든 하나 이상은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건 목 선생님. 그러면 우리 수술은 사실은 좀 무섭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그 비수술적인 방법 또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수술적 방법이 꼭 무서운 건 아니고 필요할 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경우들은 수술 않고 많이들 잘 낫게 돼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침치료나 또 목이 교정이 필요할 때는 추나요법을 사용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는데요.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신경을 이렇게 디스크가 와서 누르게 되면은 신경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앞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신경이 눌렸을 때 저희들은 뒤에 뼈하고 뼈 사이에 관절낭이라고 있어요. 관절낭을 이렇게 절개를 해주는 수술하지 않고 들어가서 층끝에 칼이 약간 달려 있어요. 절개를 해주는 방법으로 벌려주면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으로 약간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줘서 염증을 빨리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해줬더니 90% 정도가 호전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서 미국의 JPP라는 저널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 이슈 궁금하다. 목 디스크 걸리면 허리 디스크 걸리기 쉽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연관이 있나요? 사실 목이랑 허리랑 같은 척추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레벨도 워낙 다르게 돼 있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목 디스크가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건 레벨이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위아래로 연관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허리 자체는 워낙 목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사실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 습관이 있었을 경우에 발생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미 생활 습관에서 내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도 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에 걸리셨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 허리 디스크도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역으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자세 때문에 결국은 목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많아서 결론적으로 빈도상으로 봤을 땐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이 좀 흔하신 편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통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초기에 운동을 좀 잘해줘도 사실은 좀 예방할 수 있거나 좀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되게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스트레칭인데요. 풀어주는 근육이죠. 계속 한 자세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목의 근육과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나와서 한번 좀 이동하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네, 스트레칭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트레칭 얘기하시니까 바로 목 돌리고 있었어요. 옆으로도 하고. 우리 목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이렇게 되죠. 목을 할 때는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지 않습니까? 거북목 환자들은 고개가 숙여져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깨를 피시는 거예요. 어깨를 피시면 목은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를 충분히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편해지죠? 편해진 상태에서 호흡도 좋아요. 숨쉬기가 편해져요. 그럼 고개를 뒤로 한번 충분히 제껴보세요. 최대한 한번 제껴보세요. 편해지시죠? 그래서 그다음에 앞으로 또 숙여주시고 최대한 고개를 또 숙여주시고 또 들으셔서 우측으로 한번 해주시고 또 반대로 좌측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시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 수험생분들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목이 이렇게 디스크로 가거나 일자목으로 가는 걸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칭이네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목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 목을 막 기계체조 선수처럼 막 목을 막 돌린다거나 심하게 너무 많이 돌린다거나 우두둑 막 소리. 평상시에는 좋은 운동인데요. 앞쪽으로 힘을 주시고 뒤로 힘을 주시거나 옆으로 힘을 주시는 운동법이 있어요. 자기 손가락을 밀어가지고 밀어서 근육 못 운동이 가게. 되는데요.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은 이걸 하다 보면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기간에는 이걸 좀 중지하시고 평상시나 치료 회복 후에 하시는 게 좋을 듯. 자,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운동도 있겠죠, 또. 수건을 이용한 게 있다고. 요즘 가장 핫한 것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핫하다고 하니까 귀가 아주 쫄깃해지네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도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신경 써주세요. 같이 하게 욕심이 많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가르쳐드릴게요. 아유.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대세요. 수건을 대셔가지고 이제 일자목을 커브를 만드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최대한 뒤로 제껴보세요. 이렇게 숨을 해서 크게 들이쉬고 손은 잡아당기고 그죠? 제껴서 3초 정도 하시고 앞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최대한 숙여주시고 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시고 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일자목이 시자목이 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회사원들은 이 수건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회사증을 가지고 하시거나 회사증 줄을 갖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손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이 목의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운동법입니다. 아유, 뭐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그 거북목인 분들 같은 경우에 베개보다 수건을 좀 뭉쳐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어디 가서 네. 베개 사이즈가 안 맞으면 사실 수건을 네. 이렇게 계속 목에 베고 제가 눕거든요. 예, 근데 수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높이를 조절하는 데는 좋은데요. 네. 우선 벽에를 쓸 때 벽에가 낮은 벽에를 사용했을 때 이게 가능하겠죠. 높은 네. 벽에를 수건을 더 높이면 안 그렇죠. 되겠죠. 네.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네. 해볼까요? 네네네. 제가 또 눕는 거 전공이라서 네.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예. 제가 저 패드도 준비했으니까요.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보통 예. 이렇게 뭐 예, 이렇게 낮긴 되시면은 한데 좀 예. 낮죠? 네, 조금 낮아요. 낮아 보세요. 낮은 네. 상태로 되면은 네. 이 목이 이렇게 젖히게 돼요. 그렇죠. 낮은 상태로. 네. 고개가 떨어지면 젖히게 되면 목뼈가 이렇게 눌리게 돼요. 뒤에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그렇겠네요. 이 신경이 있어서 목이 아프게 돼요. 목이 아픈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네. 조금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또 너무 높으면 약간 이 상태 정도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어떠세요? 뭐 괜찮아요. 숨쉬기 편하시죠? 네, 괜찮아요. 예, 우리 몸에는 혈관들이나 기도가 전부 다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되고 혈관도 잘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자세가 코끝하고 척추가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런 직각이 되는 형태를 이루어졌을 때 가장 몸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마비가 일어나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의식을 잃은 분들이 있을 때는 의사들은 이렇게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마사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일자목을 해줬을 때 예,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이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 장미아 씨가 주무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려고 그랬는데 목을 잡아 빼는 바람에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주무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 똑바로만은 못 자죠. 특히 이제 코골이가 있는 네. 분들이 옆으로 자면 좀 이렇게 낫잖아요. 옆으로. 예. 옆으로 주무실 때도 어떤 자세가 네. 가장 좋냐면요. 네. 결국은 일자예요. 척추뼈하고 자기 목하고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도 불편하시죠. 아, 그러네. 예. 뭐 너무 모양새가 안 올라가도 좋네요. 네. 불편하시죠. 네. 이게 목하고 척추뼈가 일자가 됐을 때 숨쉬기도 편하고 혈액순환도 잘 돼서 좋은 숙면이 되고 또 일자목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민호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간혹 그 지압이라고 해서 꾹꾹 눌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압법이 있을까요? 사실 목 쪽 뒤에 이제 통증이 왔을 때 무조건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눌러서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지압을 하면서 이제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목 디스크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근육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네. 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가 얇고 이제 척추는 안쪽에 척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지압을 했을 경우에는 뭐 디스크가 파열이 된다거나 근육이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정말 심한 경우는 뼈에 골절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마비나 이런 증상들도 올 수 있으니까 네네. 본인이 함부로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기관에서 함부로 치료를 받지는 마시고요. 네.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 하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지압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그 현대인들이라면 꼭 어떻게 보면은 가질 수밖에 없는 네, 또 맞습니다.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거북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방치하면 아주 위험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치료하시거나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새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름다운 청춘의 빛나는 도전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10명의 젊은이들이 파키스탄 카라코람 정상을 향해서 극한의 산행 나섰다고 합니다. 네, 쉽게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이 카라코람에 등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열혈 청년들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춘을 미천으로 열정과 패기를 무기로 누구보다 더 뜨겁게 도전하라. 열혈 청년들의 곤도고로라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방콕,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도착한 이곳. 파키스탄의 북부 도시 스카두인데요. 카라코람 등반의 첫 관문으로 통하는 이 도시에서 열혈 청년들의 첫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스콜리로 가서 저희 본격적인 트레킹 일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서 좀 멋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뭔가 현실을 좀 더 잊고 대자연의 멋을 느낄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설렘과 기대감 속에 호기롭게 출발한 오지 탐사대. 그런데 도전의 첫 관문부터 삐걱대는데요. 폭우로 이 지역의 도로가 유실된 상황. 차량 이동이 가능한 마지막 지점인 아스콜리까지 험한 물줄기를 뚫고서야 간신히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카라쿠람 트레킹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 험한 오지에 도전한 걸까요? 대자연을 이렇게 보는 게 좋아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좀 힘든 걸 할 때 제가 더 발전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한국청소년 오지 탐사대. 대한산악연맹이 청소년을 위해 주최한 프로그램인데요. 서경만 대장과 김건종 지도위원의 지휘 아래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10명의 대원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오지 탐사 대원으로 선발된 후 2달 동안 영남 알프스 일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뜨겁게 도전을 준비해왔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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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 오지 중에 오지 카라쿠람에 오르는 건데요. 고산 자체를 여기 처음 오르는 대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걸 우리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체력을 비축하고 친구들과 다 같이 멋지게 같이 등반 파이팅! 터키어로 검은 자갈밭을 뜻하는 카라쿠람.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지형이 험해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인데요. 하지만 청춘 앞에 두려움 없고 열정 앞에 불가능은 없는 법. 카라쿠람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대원들. 그런데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얼마 걷지 않아 거센 강물을 만났는데요.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어찌됐어요? 즐겨야죠. 재밌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흔히 듣던 명언을 오지에 와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청년들. 물은 차갑고 발은 아프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기 일쑤. 그래도 다들 무탈합니다. 발이 너무 차갑고 볼이 찔려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약 3주 동안 이어지는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 대원들의 카라쿠람 등반 일정. 170km가 넘는 험한 산길을 걸으며 해발 5,700m 가까이 되는 곤도고로라까지 오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오지를 탐사하며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키우고 글로벌 리더십까지 쌓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인데요. 하지만 도전 6일째 몸은 이미 천근만근인데요.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 발생. 물티슈 코피 나가지고. 렛츠고. 갑시다. 갑자기 뭐 가는데 떨어지더라고. 잘 모르겠어. 다른 데는 괜찮아? 네, 다른 데는 뭐 이상 없습니다. 도산병 증세와 싸우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해발 고도 3,400m쯤에 있는 파유 캠프에 무사히 도착한 대원들. 물 한 모금과 잠깐의 휴식으로 긴 여정의 피로를 달래봅니다. 아이고,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고성가. 죽을 만큼 힘들고 피곤할 때 든든한 한 끼만큼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과 김치로 허기를 달래는 청년들. 등산 후에 먹는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그리운 한국의 맛 끝내줍니다. 파유 캠프에서 가지는 달콤한 휴식 시간. 그런데 걷기를 멈추고 나니 그제야 몸 어딘가가 아픈 것이 느껴지는데요. 다리 손 썼어.
오랜 트레킹으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반. 앞으로 갈 길이 먼 지금 신속한 치료는 필수입니다. 또 길이를 두고. 고기가 진짜 고기가. 그래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산행 과정의 고통과 어려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는데요. 전체를 기대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어때? 좀 괜찮냐? 아까보다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팀 아니면 안 해줍니다. 저희 가족도 잘 안 해줍니다. 반대는 필요 없어. 반대도 해줄까? 힘들었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신발끈을 고쳐 묶고 배낭을 다시 매며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대원들. 가는 길이 좀 짜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세영이는 이제는 여대원들이 3명 서고 남자들 뒤에 서고 어쨌든 뭐 죽기 아닙니까 아무렇지기로 계속 우리는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전진만이 남은 카라쿠람 등반길. 산세가 점점 험해지면서 갈수록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도 높은 지역에도 마을이 있었다는 사실. 부마들이 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마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한 대원들.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문화교류 할 때 애들한테 줄 선물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 들고 와. 문화교류 역시 한국청소년 우지탐사대에겐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문화교류의 첫 순서는 공연인데요.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들. 하지만 어느샌가 어색함은 사라지고 다 같이 공연을 즐깁니다. 그리고 함께 태극기도 그려보는데요. 낯선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내 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태극기 그리기가 했는데 되게 잘 그려가지고 기분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류 대성공입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곤도쿠로라로 향하는 한국 청소년 우지 탐사대. 과연 대원들 모두 무사히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과연 정상까지 갔을까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풍경을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원들 표정이나 이런 뭐 물집 생기고 이런 걸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파키스탄 카라쿠람에 도전장을 내민 대원들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번에는요.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다 팔아드림 시간입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중소기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또 강원도의 어떤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강원도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다시 뜨겁게 강원도의 꿈이 현실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 강원도 탄광촌. 산업이 변화함에 따라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다 팔아드림이 시작됐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꿈은 하나.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다. 다 팔아드림 5번째 하수관으로 전국을 제패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지금 이곳에서는 산과 산 사이를 뚫어 교통로를 만드는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터널 공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바로 이 하수관이라는데 지금 하수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하수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가볍고 튼튼한 폴리에틸렌 하수관을 주로 사용한다는데요. 내구성이 좋고요. 강도가 좋아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수관을 묶기 위해 털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최근에는 이 오수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답니다. 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돌 사이 접합 그 부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관은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오수관로. 옛날에는 정화조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요. 바로 간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접하기 하고 하는 겁니다.
폴리에틸렌관은 영하 60도까지 견디며 한 번 묻으면 최소 100년은 끄떡없을 정도로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 일반 콘크리트보다가 가볍고 시공하는 점에서 유용성 있게 일단 할 수 있고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이중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튼튼하고 가볍고 시공까지 편리한 폴리에틸렌 하수관을 만드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남다른 노력과 기술력으로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춘천뿐만 아니라 태백에도 공장을 열어 강원도 지역의 하수관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하수관 하나로 연매출 80억 달성, 그 성공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등장부터 남다르다. 하수관 업계 마이더스손 박재희 대표. 이 제품이 저희 회사의 야심작입니다. 성공 비법 첫 번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이 하수관은 대한민국에서 저희만 생산이 가능한 2000mm 하수관입니다. 말 그대로 2m입니다. 반경 2m,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크나큰 하수관인데요. 도대체 이곳의 용도는 뭘까요? 지금 기후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도시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죠. 과거에는 대구경 하수관을 콘크리트관에 의존했는데 콘크리트관 대신 수명이 더 반영구적인 폴리에틸렌관으로 대구경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구경 하수관뿐만 아니라 튼튼한 하수관을 만들기 위해 끝없는 도전과 개발을 거듭한다는데요. 질 좋은 하수관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실험은 필수. 수천,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남들과 다른 특별한 하수관을 선보일 수 있답니다. 이거는 원광성 시험이라고 저희 관에 압이 토압에 의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하는 실험입니다. 저희 하수관은 땅에 묻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하중이나 또 토압이나 뭐 이런 걸 잘 버틸 수 있는지 얼마 정도 강도인지 이걸 하는 실험입니다. 제일 중요한 실험이에요.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하수관을 떨어뜨려 보는데요. 특허받은 이탈 방지 파이프는 아무리 떨어뜨려도 하수관이 깨지지 않고 멀쩡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는데요. 관과 관의 접합 부위가 잘 풀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우수한데 원재료가 절감되어 소비자가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은 제품입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검증으로 보다 완벽한 제품을 시중에 선보이고 있답니다. 성공의 비법 두 번째, 각종 특허증. 다양한 크기와 기능이 들어간 하수관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성공 비법,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행복하다. 대기업 못지않은 직원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제조회사에서는 드물게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형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래도 저희 회사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남자 12명에 여자 9명이에요. 모든 직원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비결. 다른 회사에 없는 남다른 복지 때문이라는데요. 근속 연수에 따른 성과급은 물론 금연수당과 대리운전 비용도 지급한다? 회사 업무 시, 개인적인 업무 시 음주가 있을 경우 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개인적인 안전을 위하여 연간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단합대회를 열어 끈끈한 동료애도 확인하고 있답니다. 직원이 마음이 편해야 회사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회사에 집중을 잘하면은 그만큼 가정으로 다시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로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행복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데요. 해마다 자치단체에 향토 장학금을 기부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하수관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출소자를 생산직으로 고용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답니다. 직원이 행복하고 직원이 잘 살면 더불어서 회사는 자동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과 서로
동반 성장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가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작지만 강한 회사. 그 꿈을 함께 응원합니다.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여수 밤바다. 이 노래가 생각나는. 노래가 나오네요. 나오죠? 좋다. 예.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당장 떠나고 싶네요. 예. 자, 이 여수는요, 참 볼 것도 많은데,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여수는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이런 특산품들이 많아요. 예. 지금 다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갓김치부터 해가지고 자 이런 특산품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 저희가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여수의 명소 그리고 먹거리까지 자세한 이야기 소개해 주실 권호봉 여수시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오셨다면서요. 네네. 고생하셨네요. 자 여수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네. 자 여수 하면은 제가 노래도 불렀고 또 노래가 나왔듯이 여수 밤바다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노래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수는 밤바다 말고도 특히 가볼 만한 명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많죠. 여수는 워낙 많은데 저희가 가볼 만한 명소 10곳 이렇게 이제 선정하기도 하는데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수 10경 10경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중에 아주 엄선해서 한 3곳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딘가요? 여수 오시면은 그 엑스포역에서 바로 보이죠. 오동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오동잎처럼 멀리서 보면은 오동잎처럼 생겼더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주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계십니다. 오동도 하면은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뭐죠, 오동도면? 오동도 하면은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여수 오동도 저희 어릴 적에 아주 놀이터였는데 너무 예쁘네요. 저렇게 한 3,000그루 정도 이 동백 나무가 있습니다. 동백은 11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 3월 돼야 만개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고 많이 찾는 그런 명소, 유명한 우리 오동도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 동백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을 나서 바로 그때쯤까지 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수하면 세계 박람회가 열렸었잖아요. 네네. 우리 오동도 가는 그 길목에 우리 2012년 그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딱 들어서면은 그 67m짜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올라서면 아주 그 일대를 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또 세계 최대 그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도 가끔 연주를 하고 아쿠아리움이죠. 아쿠아 플라넷이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쇼도 아주 유명하죠. 어떤 쇼요? 거기 가면은 우리 빅오 쇼. 빅오 쇼. 빅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저녁 때 이 쇼를 하는데 또 워터 스크린에 각종 저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 화염 또 이런 음악 분수도 있고요.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화려하네요. 여름에는 또 불꽃놀이도 하고 이래서 저녁 7시부터 합니다. 11월 17일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수에 아주 대형 관광단지 경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27홀 골프장 또 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골프 매니아들 또 가족 단위 여러 모임을 저기서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저기에는 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 6성급 호텔, 또 콘도, 마리나, 그 수상 레저, 스포츠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리가 또 낮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여수 가면은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특산품이라고 해서 보여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한번 옮겨볼까요, 저희가? 자, 이렇게 가면은 특산품.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런 그 특산품이 있어요. 일단은 여수
돌산 갓김치부터 해가지고 갓김치 너무 특산품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여기 말고도 먹거리 하면은 여수 뭐 서대 회무침 많이 하고 장어탕, 거기 가면 꽃게도 맛있고요. 게장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그 모든 음식의 그 밑반찬 되는 이 갓김치, 이 돌산의 해풍을 맡고 아주 톡 쏘는 맛. 독특한 향이 있어서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들 관광객으로 사가시고 그렇습니다. 돌산 우리 갓김치. 아우 이거 보니까 그냥 하얀 쌀밥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고 바로 식욕이 나죠. 그러니까 딱 찢어가지고 그냥 찢을 필요도 없지. 이거 줄기로 돼 있으니까 하나 딱 뜯어가지고 그냥 밥 위에 착 딱 얹어서 그냥 한 숟갈 딱 먹으면은 뭐 이거만한 또 비타민 A, 비타민 C도 많다고 그럽니다. 영양소도 풍부한 그렇군요. 그런 음식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쑥인 것 같은데요. 쑥떡인가요? 이거는 우리 거문도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해풍 쑥입니다. 이게 이제 1월달 이렇게 어린 그 쑥은 이게 혈액순환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나물 이런 걸 해 먹고 4월에 조금 쑥이 자라면은 향이 좋고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편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 이거 이제 쑥 개떡 같고 요거 송편 같은데 보기만 해도 그냥 한번 드셔보시죠. 윤기가 나는 게 어디 한번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 분 드시고 진행을 제가. 이게 아주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고 이게 차로도 나옵니다. 역시 해풍을 맞아서 그런지 쑥향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건강에도 좋고. 쑥떡 막 먹다가 조금 목이 막힌다 그러면 갓김치.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가 그 미국 FDA가 인정하는 청정 해역입니다. 갯벌이 넓고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이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멸치도 많이 잡히고 또 우리 그 쥐치, 쥐포 이것도 있고 또 우리 홍합, 건홍합 이런 것도 아주 관광객들이 오셔서 많이 사가시는 아주 여수의 명품 특산품입니다. 참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지퍼에서. 마지막으로 여수 자랑 한번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소개했지만은 우선 여수 오시면은 먹거리, 또 볼거리, 여름에 오시면은 해양 레저 스포츠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여수로 꼭 한번 찾아주시기를 여러분께 권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오늘 먼 곳까지 오셔서 여수 자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수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10월 16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요즘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호흡기 질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ye.